혹시 라면, 빵, 밥 드실 때 어떤 반찬과 함께 드시나요? 그냥 면만, 밥만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에 어떤 음식을 곁들여야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또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후식으로 먹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까지 드릴게요. 40대 이후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식단 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 식사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요약.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왜 문제가 될까? 양파, 바나나, 사과가 혈당과 혈압에 주는 영향. 후식으로 과일, 반찬으로 채소를 곁들여야 하는 이유. 실제 식사 예시와 실천 가능한 조합 팁.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라면, 국수, 빵 이런 음식들 대부분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함께 먹는 반찬에 따라 혈당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생활 속 실천법을 양파, 바나나, 사과와 같은 아주 익숙한 식품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 흰쌀밥, 밀가루면, 흰빵 등은 혈당지수 GI가 높은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섭취 직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혈당이 다시 떨어지게 되죠. 이 과정은 몸에 큰 부담을 주며 그 결과 피로감이 갑자기 몰려오고 배가 금방 다시 고파지면서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강이 반복될수록 인슐린 기능은 점점 저하되고 결국 당뇨병, 대사증후군, 비만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밥이나 면은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생채소나 삶은 채소, 단백질 식품을 함께 먹는다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 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2. 양파의 혈당 안정 효과. 양파는 단순한 반찬이나 고기 곁들임을 넘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그 핵심 성분 중 하나가 바로 크롬이라는 미량 무기질입니다. 크롬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원활하게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끔 유도합니다. 즉, 크롬이 충분하면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불필요한 포도당이 혈관 속에 오래 머무는 것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양파에 다량 함유된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 벽의 염증을 낮추고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 고지혈증과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양파는 보통 고기와 먹지 않나요? 탄수화물 식사에 같이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오히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 곁들였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라면, 짬뽕, 국수, 흰쌀밥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단독으로 먹을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 이때 양파를 함께 먹으면 인슐린 작용이 원활해지고 혈당 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 특유의 매운맛은 식욕 조절과 포만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식사량 자체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생양파보다는 가볍게 데치거나 볶아 먹는 것이 위에 부담이 덜하고 양파즙이나 생즙 형태로 섭취할 때는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바나나와 사과, 후식으로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식사 후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 습관에 대해 당이 많아 혈당이 오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바나나나 사과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과일은 단순히 당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위에서 제로로 변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늦추고 장 건강을 돕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나나 역시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함유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사과랑 바나나는 당뇨가 있어도 먹어도 되나요? 네, 적정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 환자라 하더라도 사과는 하루 3분의 1쪽, 바나나는 반 개 정도는 괜찮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입니다. 후식으로 소량 섭취하면 혈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복에 과일만 많이 먹는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처럼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로 마시는 것보다는 꼭꼭 씹어가며 과육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면서 과식을 방지하고 식사량 자체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짠 음식 섭취 후 바나나의 효과. 라면, 짬뽕, 찌개처럼 국물이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바나나 한 조각이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미국 생리학 신장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짠 음식으로 인한 혈압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나나에는 평균 약 40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며 우리 몸의 수분 조절, 혈압 안정, 신경과 근육 기능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짠 음식 먹고 나면 바나나 꼭 챙겨 먹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식사 후 후식으로 바나나를 곁들이는 습관은 짠 음식의 나쁜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외에도 고구마, 감자, 시금치, 브로콜리 등에도 칼륨이 풍부하므로 이런 식재료를 평소 식단에 함께 넣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채소와 함께 먹을 때 달라지는 결과. 면만 급하게 먹거나 빵만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이런 식사는 혈당 조절에도 불리하고 영양 균형도 깨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금방 허기를 느끼고 장 건강에도 좋지 않아 변비나 복부 팽만감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실 땐 반드시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반응을 낮춰주는 양파, 시금치, 삶은 브로콜리, 샐러드 채소 등을 곁들이면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춰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궁금해하실 부분. 김치도 채소인데 그것만 먹으면 안 되나요? 김치 역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염분 함량입니다. 이미 짠 국물 음식이나 라면 같은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치를 곁들일 때는 소량만 섭취하고 그 외에는 염분이 적은 생채소나 데친 나물 위주로 채소량을 늘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채소는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이 적은 방식, 예를 들어 데치기나 살짝 익히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결론 및 실천법.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밥빵, 면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할 때 단순히 덜 먹는 것보다는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며 영양 균형을 지키는 식사는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 팁을 기억해두세요. 탄수화물 식사에는 반드시 채소를 곁들이세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채소나 데친 채소는 혈당 반응을 낮춰줍니다. 라면, 짬뽕처럼 기름지고 짠 음식에는 양파나 브로콜리, 샐러드 같은 채소를 곁들여 혈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하세요. 짠 음식을 드신 후에는 바나나 반 개가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사과나 바나나는 당이 많아 보이지만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후식으로 1회 적정량만 드신다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리얼이나 빵처럼 가공식품을 드실 경우 성분표를 꼭 확인해 당류 함량과 정제 탄수화물 비중을 살펴보세요. 포장재 앞면보다는 영양 성분표가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절대 극단적인 절식이나 특정 음식의 완전 배제가 아닙니다. 먹는 방식, 음식의 조합, 섭취량의 조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평소 식사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팁 하나라도 함께 나누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끼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한 끼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